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병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가야 하지만 어디가 아프면 병을 찾아내 치료를 하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요. 그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약입니다. 어떤 질병이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은 제약회사를 환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던 의사가 알아서 의사 재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제약회사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사는 동안 계속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복용하는 약이 누구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환자는 봉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부 제약회사와 일부 의사의 얘기일 뿐 모든 제약회사와 의사가 다 그렇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복용하고 계신 약은 몇 가지나 드시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먹는 약 가지수만 늘어납니다. 노화 현상으로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픈 데가 많으니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효과가 없었다면 한 번이라도 다른 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자는 병을 치료할 때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뭘 안다고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병원만 가면 권위적인 의사 앞에 꼬리를 내려야 하고 병 걸린 게 뭔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의사한테 야단 맞듯이 맨날 혼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 하루에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 별 사람이 다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보려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 많습니다. 이건 뭐 환자가 구박덩어리고 반말하는 건 습관이 된 의사도 많습니다. 의사의 힘자랑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기네 회사 약품을 쓰도록 했다는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은 내부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파악한 리베이트 규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00억 원이나 되고 이 제약회사 약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전국에 7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뿐일까요? 의사가 자기네 제약회사 약을 처방하면 3에서 35%의 수수료를 의사한테 줬다는 겁니다. 또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7에서 8%씩 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예상하는 처방 실적에 대한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사들에게 처방받은 내역을 확인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환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불법 거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수수한 자 모두 리베이트 쌍벌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약회사 영업과 의사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 제약회사 특정 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구린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혹시 내가 복용하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돈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고 약에 의지해 사는 사람입니다. 제 다른 영상을 통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오래전에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을 전절제를 하고 약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병원에서 5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약을 받아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바뀌고 멀쩡하게 잘 먹고 있는 비타민 D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더 좋은 걸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믿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알아서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구나 했지요. 그러더니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은 제가 10년 넘게 잘 먹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갑상선 호르몬제 약을 의사가 다른 신제품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신제품이라면서 의사가 바꾼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약이 바뀌고 나서 멀쩡하던 몸이 너무도 힘들어지더군요. 갑상선을 다 제거했으니 갑상선이 하던 기능을 약이 하고 있는 건데요. 힘들게 지내다 5개월 후 검사 수치를 보고 이번엔 약을 늘리더군요.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약 바꾸고 너무 힘들다. 전에 먹던 걸로 처방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한마디로 안 된다 하더군요. 약이 너무 센 거 아니냐 했더니 정상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처방약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정상이라면서 왜 줄이냐고 했더니 정상이지만 왔다 갔다 해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신제품 약으로 저한테 실험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실험용 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값도 먼저 복용하던 약값보다 더 많이 나오더군요. 실제로 제약회사는 신약을 의사들에게 처방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실험해 본 후 결과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 1인당 얼마씩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문제가 없는데 담당이 바뀌고 이유 없이 약을 바꾸는 건 냄새가 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내 약을 처방하며 돈이 오고 가고 돈놀이를 하거나 말거나 실험용 쥐가 되거나 말거나 환자는 치료만 잘 되고 부작용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왠지 씁쓸합니다. 약 처방전을 받을 때 전에 복용하던 그 약이 아니고 약이 바뀐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가 약을 바꾸자고 하면 일단은 종전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자는 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